안녕하세요 여러분, 속 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오늘 저는 미선변님의 요청으로 앗더니와 으니까 이 두 개의 표현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 뭔가 미묘한 차이 때문에 헷갈리셨나 봐요. 자, 우선 앗더니, 어떠니, 였더니 같은 표현인 거 아시죠? 앞에 오는 말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 또 하다냐에 따라서 다르게 쓰는 거라서 같은 문법 요소로 설명을 합니다. 또 으니까 이런 말들은 모두 동사 어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앉다라는 말, 갔다, 먹다, 들르다, 하다 이런 말들과 섞여서 함께 쓸 수 있는 거죠. 앉았더니, 앉으니까, 앉았으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동사 어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고요. 그렇지만 으니까는 형용사나 이다, 아니다 어간에 쓸 수 있는 반면 앗더니, 어떠니, 였더니는 형용사, 형용사 이다, 아니다 이런 말에다가 쓸 수가 없어요. 많으니까, 예쁘니까, 머니까 이거는 멀다라는 말에 니까가 여기 글자가 틀렸네요. 리을이 탈락되면서 머니까가 된 거죠. 또 학생이다라는 말에 니까, 아니다, 또 의사이다에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많았더니 예뻤더니 이런 말들은 쓰지 않아요. 이렇게 쓰기보다는 그냥 엿을 빼고 많더니 예쁘더니 멀더니 학생이더니 아니더니 의사더니 이렇게 쓰지 앗더니를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에 쓸 때는 엿 빼고 더니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앗더니, 어떠니, 였더니는 형용사 어간에 쓸 수 없다. 형용사에 쓰려면 엿을 빼고 더니만 쓰면 된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또 동사에 붙어서 동사 어간에 모두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동사 어간에 붙였을 때 앞에 행위를 한 결과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동사에 쓰는 거니까 앗더니, 어떠니는 엿이라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말이 그대로 쓰인 거니까 이런 과거 시제나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휘와 쓸 수 있지만 니까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앗과 get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학교에 갔더니 여전히 학교는 공사 중이었어요. 이렇게 간 행위에 그 앗더니가 붙은 거죠. 그렇지만 어제 학교에 가니까 여전히 학교는 공사 중이었어요. 이렇게 쓸 때 같으니까 이렇게 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라는 말, 여기는 가만 쓰이지만 여기는 갓이 쓰였죠. 그래서 니까에는 현재형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서로 이야기를 하고 봤더니 이거는 보았더니니까 앗이 쓰인 거죠. 그렇지만 서로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이렇게 앗이나 get을 쓰지 않는 상태로 니까는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같은 학교 동창이었어요. 이렇게 앗과 get을 쓰지 않는 상태로 니까를 써야 합니다. 이렇게 앞에 한 어떤 행위의 결과로 뭔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됐을 경우 앗, get을 니까 앞에는 쓰지 않습니다. 예문을 좀 더 볼까요? 아침에 일찍 갔더니 여기 가다에다가 앗더니가 붙은 거잖아요. 아무도 없더라 이렇게 되는데 아침에 일찍 가니까 여기서는 앗과 get을 쓰지 않는 거죠. 또 성민이가 동건이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보았더니니까 앗이 쓰인 거죠. 아파서 집에 있더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니까를 쓸 경우에는 하니까로 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니까를 쓸 때는 앞에 어떤 행위의 결과로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라는 말을 할 때 니까 앞에는 앗이나 get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또 원인과 결과를 단순히 이어주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어떠니, 였더니는 주로 평서문에 쓰이고요. 니까는 주로 청유문이나 명령문에 쓰입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은 채 잤더니 감기에 들었어. 이렇게 과거의 어떤 행위의 결과로 감기에 들었다. 그래서 과거 행위를 원인으로 제시할 때 잤더니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창문을 열어놓은 채 자니까 감기에 들었어라는 말은 어색합니다. 이런 경우에 평서문으로 쓰려면 아서어서 여서를 써야 돼요. 창문을 열어놓은 채 자서 감기에 들어서 이러면 되지요. 그래서 평서문인 경우에 니까를 쓰면 어색해진다는 거. 또 옷을 세탁기에 빨았더니 줄어서 못 입게 됐어요. 그래서 과거의 행동이 원인이 됐고 그래서 at을 쓴 거죠. 그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라고 말할 때 과거 평서문으로 말할 때 이렇게 쓰지만 니까의 경우에 빠니까 이런 경우 쓰게 되면 어색하다는 거죠. 평서문에서. 이래서는 바르게 쓰려면 옷을 세탁기에 빨아서 이런 경우 평서문일 때는 아서어서 여서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청유문 명령문의 예문도 좀 봐야 되겠죠.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런 경우엔 과거형 되는 거죠.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좋은 결과를 기대하세요. 이렇게 기대하세요. 이렇게 명령문 할 때 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갑시다. 이렇게 청유문을 쓸 때 이럴 때는 니까를 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과거 쓸 수 있는 거예요. 모르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 명령문 쓸 때 이 경우에도 그렇다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니까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청유문이나 명령문에서는 니까 쓴다. 그리고 단순히 원인과 결과를 이어줄 때는 니까를 쓸 때도 과거형 선어말음이 쓸 수 있다. 라는 거죠. 평서문에 그 였더니 이런 것들은 주로 평서문에서 쓰기 때문에 명령형이나 또는 청유문에 쓰면 어색해집니다. 열심히 공부했더니 좋은 결과를 기대하세요.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 되죠. 나머지도 마찬가지. 또 였더니는 쓸 수 없고 니까만 쓸 수 있는 거. 앞 내용이 뒤 내용의 판단 근거를 임을 나타낼 때 이런 경우는 니까를 주로 씁니다. 이 영화는 봤으니까 다른 영화를 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이것이 판단 근거, 다른 영화를 보고 싶은 판단 근거인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 영화는 봤더니 다른 영화를 보고 싶어요는 어색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또 무서워하는 너를 보니까 아이가 도망가지. 너가 무서워하니까 이렇게 앞 내용에 아이가 도망가는 판단 근거. 네가 무서워하니까 라는 말이죠. 이럴 때 니까 쓸 수 있고요. 이제 알겠으니까 그만해라. 이럴 때도 그만해야 되는 근거 제시하는 경우 니까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 이제 알겠더니 그만해라 어색한 표현이 되죠.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어떠니, 였더니 와 니까는 모두 동사 어간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앞행위를 한 결과,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또 원인과 결과를 이어줄 때 이 말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떠니, 였더니는 주로 평서문에서 쓰고 니까는 청유문과 명령문에서 주로 씁니다. 그리고 으니까는 형용사 또는 이다 아니다 어간에 쓸 수 있지만 였더니는 동사에만 쓸 수 있어요. 또 앞 내용이 뒷 내용의 판단 근거임을 나타낼 때 니까는 쓸 수 있지만 였더니는 쓰면 어색해진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오늘 설명 여기까지예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버튼 눌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까요,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